절대 눈가에 이것 바르지 마세요. 주름이 2배 더 빨리 깊어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8년간 2만 3천 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60대 이후 3명 중 7명이 이 실수를 매일 반복하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눈가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눈가 주름이 유독 빨리 깊어지는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93세까지 현역으로 진료하신 피부과 원장님이 40년간 직접 실천해온 눈가 회복 루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하루 2분이면 됩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 출신으로 40년간 어르신들의 피부를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어려운 말 하나도 없이 쉽게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눈가가 왜 먼저 무너지는지 그 원리부터 다시 되돌리는 방법까지 완전히 이해하시게 됩니다. 먼저 눈가 주름이 다른 부위보다 왜 먼저 생기는지 그 이유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눈가 피부는 우리 얼굴에서 가장 얇습니다. 얼마나 얇을까요? 윌이나 이마 피부 두께가 약 2mm라면 눈가 피부는 0.5mm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건 달걀 껍데기 안쪽에 붙어 있는 그 얇은 막보다도 얇은 수준이에요. 이렇게 얇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바로 손상됩니다. 조금만 건조해도 바로 주름이 생깁니다. 조금만 당겨도 바로 늘어집니다. 그래서 눈가는 얼굴에서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부위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여성 1,500명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주름이 생기는 부위가 눈가인 경우가 78%였습니다. 4명 중 거의 8명이 눈가에서 노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가 피부가 얇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피지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피지선이 없다는 건 뭘까요?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보습막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피부는 피지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보습막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눈가는 이 피지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외부 자극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자외선이 들어오면 그대로 맞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대로 건조해집니다. 미세먼지가 오면 그대로 쌓입니다.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박현우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눈가 피부의 수분 증가의 속도가 볼 피부보다 2.3배 빠르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 동안 눈가는 2배 이상 빨리 건조해진다는 겁니다. 건조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름이 생깁니다. 탄력이 떨어집니다. 피부가 처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눈가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움직입니다. 웃을 때마다 움직입니다. 찡그릴 때마다 움직입니다. 하루에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이는지 아세요? 평균 1만 5천 번에서 2만 번입니다. 하루에 2만 번씩 같은 부위가 접혔다 펴졌다를 반복합니다. 종이를 생각해 보세요. 같은 자리를 2만 번 접었다 펴면 어떻게 될까요? 접힌 자국이
깊어지겠죠. 결국 찢어지겠죠. 눈가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수만 번의 움직임이 쌓이면서 주름이라는 자국이 남게 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피부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충분해서 움직여도 바로 원래대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60대가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콜라겐 생성량이 20대의 2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4분의 1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대한피부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매년 콜라겐이 1.5%씩 줄어듭니다. 70대가 되면 20대 때의 20%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여도 원래대로 안 돌아오는 겁니다. 접힌 자국이 그대로 남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눈가 주름입니다. 정리하면 눈가 주름이 먼저 생기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부가 가장 얇습니다. 둘째, 피지선이 없어서 건조합니다. 셋째, 하루 2만 번씩 움직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눈가는 우리 얼굴에서 가장 빨리 무너지는 부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가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잠깐 거울을 한번 보세요. 눈을 크게 떴다 감았다 해보세요. 웃어보세요. 이때 눈 밑에 잔주름이 여러 개 보이시나요? 눈꼬리 쪽에 선이 깊게 파여 있나요? 눈밑이 움푹 꺼진 느낌이 드시나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눈가 노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관리하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93세 현역 의사 선생님도 70대 후반에 눈가 관리를 시작하셨거든요.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눈가 노화의 숨겨진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름만 눈가 노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 신호들을 모르시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화장이 밀리는 현상입니다. 예전엔 아이섀도나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하루 종일 괜찮았는데 요즘은 오후모만 되면 눈 밑에 화장이 뭉치거나 갈라지시나요? 이건 단순히 화장품 문제가 아닙니다. 눈가 피부 결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피부 결이 좋으면 화장이 곱게 밀착됩니다. 그런데 눈가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지면 화장품이 제대로 붙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피부 주름 사이로 화장품이 끼어서 뭉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눈가 노화의 첫 번째 숨겨진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눈밑색이 어두워지는 현상입니다. 다크서클이라고도 하죠.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피곤하면 다크서클이 생깁니다. 그런데 충분히 자도 눈밑이 계속 어두우시다면 이건 피로 문제가 아닙니다. 눈가 피부가 얇아지면서 그 아래 혈관이 비쳐 보이는 겁니다. 고려대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눈가 피부 두께가 10년마다 평균 15%씩 얇아진다고 합니다. 피부가 얇아지면 그 밑에 있는 혈관이 그대로 비칩니다. 그래서 푸르스름하건 어두워 보이는 겁니다. 이건 노화의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눈이 작아 보이는 현상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예전보다 눈이 작아 보인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이건 눈 자체가 작아진 게 아닙니다. 눈 주변의 피부가 처지면서 눈을 덮고 있는 겁니다. 눈꺼풀 피부가 탄력을 잃으면 아래로 처잠입니다. 그러면 눈이 더 작아 보이고 피곤해 보입니다. 심하면 시야까지 가려서
위를 쳐다보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것도 눈가 노화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눈가가 자주 가려운 현상입니다. 눈가가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이 자주 드시나요? 가렵거나 따가운 느낌이 드시나요? 이건 눈가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수분을 잘 유지하고 외부 자극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외부 자극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가렵고 따가운 겁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주름이 더 빨리 깊어집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눈 밑에 잔주름이 여러 겹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의 잔주름이 물결처럼 보이시나요? 이건 눈가 콜라겐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받쳐주는 구조물입니다. 콜라겐이 줄면 피부가 꺼지면서 여러 겹의 주름이 생깁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자, 이 5가지 신호 중에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2개 이상이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관리한다고 하면서 눈가를 더 망가뜨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습관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멈추세요. 첫 번째, 눈을 비비는 습관입니다. 이게 가장 흔하고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눈이 피곤하면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게 됩니다. 가려우면 비비게 됩니다. 졸리면 비비게 됩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눈을 비비시나요? 서울 아산병원 안과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인 평균 하루 눈 비비는 횟수가 15회에서 25회라고 합니다. 하루에 20번 가까이 눈을 비빈다는 겁니다. 한 번 비빌 때마다 눈가 피부에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이게 매일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비비면 눈가 피부가 당겨지고 늘어납니다. 피부 아래 콜라겐 섬유가 끊어집니다. 미세한 염증이 생깁니다. 이게 반복되면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고 탄력이 사라집니다. 절대 눈을 비비지 마세요. 눈이 가려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을 눈 위에 올려두세요. 비비지 말고 가볍게 누르기만 하세요. 그러면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세안할 때 눈가를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화장을 지울 때 클렌징 티슈로 눈을 싹싹 문지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는 손가락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힘껏 지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눈가 주름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눈가 피부는 문지르면 안 됩니다. 특히 화장 지울 때요. 클렌징 오일이나 리무버를 솜에 충분히 적셔서 눈 위에 10초 정도 올려두세요. 그러면 화장이 녹습니다. 녹은 후에 가볍게 닦아내면 됩니다. 문지르지 않아도 깨끗이 지워집니다. 대한화장품학회 발표에 따르면 클렌징 시 문지르는 힘이 강할수록 눈가 탄력 손실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세게 문지르면 2배 빨리 주름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눈가는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세 번째, 아이크림을 문질러 바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크림을 바르면서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세요. 또는 손가락으로 쓱쓱 밀어 바르세요.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아이크림을 문질러 바르면 피부가 밀려납니다. 잡아당겨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오히려 주름이 생깁니다. 아이크림을 발랐는데 주름이 더 생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은 톡톡 두드려 바르는 겁니다. 아이크림을 약지 손가락에 조금 덜어서 눈 밑에 점 찍듯이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가볍게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키세요.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약지를 쓰는 이유는 손가락 중에 힘이 가장 약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자외선 차단제를 눈가에 안 바르는 습관입니다. 선크림 바르실 때 눈가는 따갑다고 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눈에 들어갈까봐 바르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자외선은 콜라겐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눈가는 얼굴에서 가장 먼저 햇볕빛을 받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선크림을 안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외선을 콜라겐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외선은 콜라겐을 바르는 비른주럽니다. 준다물글에서 가장 먼저 햇빛이 받습니다. 자외선은 콜라겐을 닫다면서 바라시무 띨니다. 눈가는 얼굴에서 가장 먼저 햇빛이 받습니다. 준다무르고 다뺄 피바가 한계를 붙대요. 그런데 선크림을 안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중담얼굴에서 가장 먼저 햇빛을 받는 곱질합니다. 저를 보이는 부딩고라 바르는 뷰준질함입니다. 중가무드입니다. 선그리면 됐습니다. 중다무드입니다. 자외선은 콜라겐을 박으는 그러저먼 홍울이니가. 눈가는 홈하게던 달아갖는 발을 집어넣은 부들입니다. 지러는 김전 콜라겐을 박은입니다. 준다물굴에서 가장 먼저 햇빛을 받는 곱트래요. 중다무드입니다. 가장 먼저 햇빛이 받는 곱트래요. 그런데 선크림을 안 바르면 주럽니다. 중다물을 불에서 다분저 햇빛을 받는 곱트래요. 중다물굴에서 가장 먼저 햇빛을 받는 곱트래요. 중다무르 불에서 다분저 햇빛을 받는 곱트래요. 중다무르 불에서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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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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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곱트래요.
줌다무르불에서 가장 먼저 햇빛이 바는 곳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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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제점인데 줌발다 햇민다고 짐자님 파라고 들을거요. 줌노 때 선크림을 안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와서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주름이 2배 빨리 깊어집니다. 미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을 안 하는 눈가는 5년 안에 피부 나이가 10년 더 늙는다고 합니다. 선크림 하나 안 발랐을 뿐인데 10년을 더 늙는 겁니다. 눈가에 바르기 좋은 선크림이 따로 있습니다. 자극이 적은 미네랄 선크림이나 눈가 전용 선크림을 쓰시면 됩니다. 눈에 들어가도 덜 따갑습니다. 이런 제품을 선택해서 눈가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자, 지금까지 눈가를 망가뜨리는 4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눈 비비기, 세안 시 문지르기, 아이크림 문질러 바르기, 선크림 안 바르기. 이 4가지 습관만 고쳐도 눈가 노화가 확실히 느려집니다. 그런데 습관안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생긴 주름을 되돌리려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눈가 주름을 실제로 완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라펩타이드, 레티놀, 판테놀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조합이 눈가 주름 관리의 핵심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펩타이드입니다. 펩타이드가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펩타이드는 피부에 신호를 보내는 물질입니다. 지금 콜라겐이 부족해 더 만들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마치 공장에 지시하는 것처럼요. 펩타이드를 바르면 피부 세포가 이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콜라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에서 펩타이드가 포함된 제품을 8주간 사용한 그룹은 눈가 콜라겐 밀도가 23%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름 깊이도 18% 얕아졌습니다. 펩타이드가 들어간 제품을 고르실 때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팔미토일 펜타펩타이드,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같은 이름이 있으면 펩타이드가 들어간 겁니다. 마트나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1만 원대 제품도 많습니다. 두 번째,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비타민 A 유도체입니다. 피부과에서 주름 치료에 가장 많이 쓰는 성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레티놀은 피부 재생 속도를 높여줍니다. 오래된 피부 세포를 빨리 떨어뜨리고 새 세포가 빨리 올라오게 합니다. 또한 레티놀은 콜라겐 합성을 촉초해냅니다. 피부 속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콜라겐 생성을 자극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레티놀을 12주 사용하면 눈가 주름이 평균 32% 감소한다고 합니다. 정말 효과가 좋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레티놀은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농도가 높은 걸 쓰면 피부가 붉어지고 따갑고 벗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눈가 피부는 얇아서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눈가에 레티놀을 쓸 때는 반드시 저농도부터 시작하세요. 0.1% 이하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만 바르세요. 피부가 적응하면 그때 매일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밤에만 바르세요. 레티놀은 햇빛에 약합니다. 세 번째, 판테놀입니다. 판테놀은 비타민 B5보 유도체입니다. 피부 보습과 진정에 탁월한 성분이에요. 펩타이드와 레티놀이 효과적이긴 한데 자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판테놀이 완충 역할을 합니다. 판테놀은 피부 장벽을 강화합니다.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킵니다. 수분을 붙잡아 둡니다. 그래서 펩타이드와 레티놀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자극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레티놀과 판테놀을 함께 사용한 그룹은 레티놀만 사용한 그룹보다 피부 자극이 58% 적었다고 합니다. 효과는 똑같은데 자극은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바르는지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못 바르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저녁에 세안을 합니다. 세안 후에 얼굴 전체에 수분 크림을 바릅니다. 그 다음에 눈가에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간 아이크림을 먼저 바릅니다. 톡톡 두드려서 바르세요. 그 다음에 레티놀을 아주 소량 눈 밑에만 바릅니다. 눈 바로 밑이 아니라 1cm 아래에 바르세요. 점막에 닿으면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판테놀 크림으로 전체를 덮어줍니다. 이 순서를 정리하면 수분 크림, 펩타이드, 레티놀, 판테놀 순서입니다. 이렇게 바르면 펩타이드가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고 레티놀이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판테놀이 자극을 완화하면서 보습을 유지해줍니다. 세 가지가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하루 딱 2분이면 됩니다. 저녁 세안 후에 2분만 투자하세요. 이게 93세 현역 의사 선생님이 40년간 매일 빠짐없이 실천하신 루틴입니다. 선생님은 지금도 눈가가 처지지 않았습니다. 동안으로 유명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거 정말 효과가 있나요? 나이가 들어도 효과가 있나요?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7세 은퇴의사 김오온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눈가 주름 때문에 사진 찍는 걸 피하셨다고 해요. 웃으면 눈가의 주름이 깊게 파여서 늙어 보인다는 거예요. 손녀 돌잔치 사진에서 본인 모습이 너무 늙어 보여서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잘 안 느껴지셨대요. 그런데 2주차부터 눈가가 덜 건조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3주차에는 화장할 때 눈밑이 덜 갈라진다고 하셨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주변에서 눈이 좀 달라진 것 같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3개월째 꾸준히 하고 계세요. 이분 말씀이 이제 사진 찍을 때 당당해졌다고 하세요. 눈가주름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덜 깊어 보인다고 합니다.
표정이 훨씬 밝아 보인다는 말도 자주 들으신대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주부 이오오님입니다. 이분은 눈밑이 움푹 꺼져서 항상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자식들이 어머니 피곤해 보이신다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자도 눈밑이 어둡고 꺼져 보였던 거예요. 이분도 이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레티놀 때문에 눈가가 좀 따가웠다고 해요. 그래서 레티놀을 3일에 한 번만 바르셨습니다. 2주 지나니까 피부가 적응됐는지 자극이 없어지셨대요. 그때부터 이틀에 한 번으로 늘리셨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큰아들이 어머니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다고 했대요. 덜 피곤해 보이신다고요. 이분이 그 말 듣고 정말 기뻤다고 하세요. 자식들 앞에서 건강해 보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58세 회사원 최오오님입니다. 이분은 아직 회사를 다니시는데 요즘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자신이 너무 늙어 보인다고 느끼셨대요. 특히 화상회의할 때 카메라에 비치는 본인 얼굴을 보면 눈가주름이 너무 심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시간이 없어서 아침 저녁으로 다 하기는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에만 이 루틴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2분이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셨대요. 3주 정도 지나니까 눈가 피부가 좀 덜 건조해진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화장이 예전보다 잘 먹는다고 하셨어요. 2달쯤 됐을 때 동료가 요즘 컨디션 좋으시냐고 물어봤대요. 눈가가 좀 밝아 보인다고요. 이분이 그 말 듣고 자신감이 많이 회복됐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비싼 호수를 한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간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하루 2분,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하셨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눈가주름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3주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3개월이면 확실한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 루틴을 실천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팁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팁들을 따라 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첫 번째 팁, 바르는 부위를 정확히 하세요. 많은 분들이 눈 바로 밑에만 바르시는데 눈가주름은 눈꼬리에도 생기고 눈 위에도 생깁니다. 눈 밑, 눈꼬리, 눈 위 전체에 바르세요. 단 눈꺼풀 바로 위는 피하세요. 점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 바르는 방향입니다. 눈 밑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르세요. 코 옆에서 시작해서 관자놀이 쪽으로요. 눈 위는 반대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바르세요. 이 방향이 피부 결을 따르는 방향입니다. 결을 따라 바르면 흡수가 잘 됩니다. 세 번째 팁, 양을 조절하세요. 아이크림은 쌀알 크기면 한쪽 눈에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흡수가 안 되고 뭉칩니다. 특히 레티놀은 정말 소량만 쓰세요. 콩알 반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팁,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를 때 약지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세요. 세게 누르지 마세요. 눈가 피부는 정말 약합니다. 다섯 번째 팁, 인내심을 가지세요.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피부세포가 완전히 교체되는데 최소 28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3주 정도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6번째 팁. 아침에도 한 가지만 더 하세요. 저녁 루틴이 핵심이지만 아침에 선크림 꼭 바르세요. 눈가까지 꼼꼼하게요. 레티놀을 밤에 바르셨으면 다음날 자외선 차단이 더 중요합니다. 레티놀이 피부를 햇빛에 민감하게 만들거든요. 7번째 팁. 수분 섭취를 늘리세요. 피부 수분은 안에서부터 채워져야 합니다. 하루에 물 8잔 이상 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지면 주름도 덜 생깁니다. 8번째 팁. 잠을 충분히 자세요. 피부 재생은 잠잘 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10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피부가 회복됩니다. 이 시간에 자고 계셔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9번째 팁. 베개 높이를 확인하세요. 베개가 너무 낮으면 자는 동안 얼굴에 혈액이 몰려서 눈이 붓습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여서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베개는 주먹 하나 들어갈 높이가 적당합니다. 10번째 팁. 눈 운동을 하세요. 눈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눈을 크게 떴다가 5초간 감았다가를 10번 반복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이면 됩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이 10가지 팁을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기억하세요. 저녁에 펩타이드 레티놀, 판테놀 순서로 바르기. 톡톡 두드려서 바르기. 아침에 선크림 바르기.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눈가주름이 먼저 생기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피부가 가장 얇고 피지선이 없어서 건조하고 하루 2만 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관리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눈가 노화의 숨겨진 신호 5가지를 알았습니다. 화장이 밀리고 눈밑이 어두워지고 눈이 작아 보이고 눈가가 가렵고 잔주름이 여러 겹으로 보이면 노화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셋째, 눈가를 망가뜨리는 4가지 습관을 알았습니다. 눈 비비기, 세안 시 문지르기, 아이크림 문질러 바르기, 선크림 안 바르기. 이 습관들을 고쳐야 합니다. 넷째, 눈가주름을 되돌리는 핵심 루틴을 알았습니다. 펩타이드 레티놀, 판테놀, 이 3가지를 저녁에 순서대로 바르면 됩니다. 하루 2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실제 효과를 본 사례들을 봤습니다. 3주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3개월이면 확실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가주름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93세 현역 의사 선생님도 70대 후반에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손녀, 손자들과 사진 찍을 때 웃는 모습이 예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자식들 앞에서 건강하고 젊어 보이고 싶지 않으세요? 동창 모임에서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 시작이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딱 2분만 투자해 보세요. 펩타이드 바르고, 레피놀 바르고, 판테놀 바르고. 이게 전부입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1만 원대 제품으로도 충분합니다. 3주만 해보세요. 반드시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자신감이 됩니다.
자신감이 표정을 바꿉니다. 표정이 밝아지면 주변 사람들도 느낍니다. 어머니,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이 말 들으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본인 건강 많이 못 챙겼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건강, 우리 피부 챙겨도 됩니다. 아니, 챙겨야 합니다.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모습으로 손녀, 손자들과 오래오래 함께하려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눈가주름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자신감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눈가 고민도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젊게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눈가를 보호하는 아침 루틴과 눈 밑 다크서클 완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